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이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 한국 방산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열렸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제 우리의 군함 제조 기술력과 가성비 높은 무기 시스템이 이제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더 주목받을 거란 전망인데요. 하지만 미국 새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와 또 보호 무역주의는 과제로 지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서강대 기술경영대학원의 배경률 교수 모시고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곧 트럼프 새 행정부가 이번 달에 출범을 하죠. 이제 네. 근데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미군 현대화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이게 우리 방산 업체들은 좀 기회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틀림없는 기회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많이 틀려질 수는 있습니다. 네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금을 더 내라는 거에 우리 국민들이 많이 꽂혀 있는데 네네. 사실은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딜이라는 것은 주고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숫자적으로 줄 것인가, 실질적인 돈을 건네줄 것인가, 네. 아니면은 제품을 건네줄 것인가에 따라서 많이 틀려지겠죠. 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한번 분석할 필요는 있다. 네네. 미국의 전체적인 함대를 놓고 봤을 때 그럼 네. 전체 함대의 함정수는 얼마나 되겠는가? 네. 그럼 중국은 도대체 얼마 정도 되는가? 네. 뭐 통계에 따라서 좀 틀리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네. 중국이 한 370대 정도의 함정을 갖고 있고 네. 미국이 뭐 한 290대 정도 갖고 있다. 미국이 조금 더 적은 상황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수로는 중국이 더 많지만 뭐 질적으로는 미국이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선 함정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은 한 70%가 새로운 함정이고 네네. 미국은 한 25%가 새로운 함정입니다. 그러면 굉장한 괴리가 있죠. 네,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질적으로도 밀리는 상황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훨씬 질적으로 높은 거다. 그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기술적인 면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냥 찍어내는 거하고는 뭐 좀 틀리다. 그래서 미국은 일함대가 없어졌습니다. 일함대가 사실은 1947년에서 1973년까지 있다가 네네. 일함대가 커버하던 그 지역을 3함대에다가 거의 다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네. 2함대는 노폭 버지니아라는 데에 2함대가 존재하고 있고 네. 3함대는 샌디에고 캘리포니아에 존재하고 있고요. 네네. 4함대는 메이포트라는 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메이포트는 잘 모르실 텐데 미국의 메이포트는 잭슨빌에 있습니다. 잭슨빌이 그 조지아하고 플로리다의 경계선, 그러니까 플로리다 쪽에 붙어 있는 데인데요. 네. 그게 이제 카리브해를 담당하고 있고 4함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동 쪽에 네. 4함대가 카리브해고 5함대가 이제 중동 쪽에 이제 배치돼 있는데 네네. 바레인이라는 데에 있습니다.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근처에 있는 네. 건데 그다음에 6함대가 네. 나폴리 이태리에 존재하고 있고 7함대가 우리가 잘 아는 로널드 레이건호인 요코스카 그 일본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 7함대의 예제를 놓고 봤을 때 네. 7함대의 함정이 도대체 몇 대나 붙어서 같이 움직이는가를 보면은 네. 한 50대에서 60대 정도의 함정이 같이 움직입니다. 근데 전시 때 그렇게 움직이는 거고 평시 때는 한 20대 정도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비행기는 한 350대 정도가 그 함대에 실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규모죠. 네. 그 7함대가 이제 동북아시아를 커버하는 함대인 겁니까? 동서라고 얘기합니다. 동서까지. 네. 그러니까 인도 태평양을 관할하는 인도태평양이죠. 거고요. 네. 예를 들어서 하와이다 그러면은 아마 샌디에고에 있는 3함대가 아마 할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쪽 서쪽에 해당되는 쪽을 인도까지 이제 커버를 하는 게 7함대라고 보면 되고요. 네.
군인의 수는 한 6만 명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네. 그 함대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우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참 신기할 정도로 미국은 그 많은 인포메이션을 다 오픈합니다. 오. 네. 그게 비밀이 아니에요. 네. 함대가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저희가 다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여러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은 또 그게 뭐 그렇게 큰 비밀이냐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그렇게 공개를 하면 네. 그 경쟁국이 이제 중국도 그 정보를 다 볼 텐데 네. 그러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제 군함을 더 규모나 어떤 질적으로 더 이제 향상시켜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찬스가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MRO라는 것부터 시작해서 MRO는 Maintenance, Repair, 오버홀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메인테넌스는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저 리페어는 이제 수리를 하는 거고, 네. 오버홀은 사실은 새로 이제 만드는 이런 작업인데 예. 재생이나 뭐 유지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네. 메인테넌스랑은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것 중에서 정리정돈 그러면 그게 그거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리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있는 거를 없애는 게 정리고 정돈은 있는 거를 가지런히 놓는 게 정돈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있는 거 없애면서 가지런히 정돈하는 맞춰 들어가는 게 네네. 정리 정돈이라고 얘기하시면 되는데 네네. 메인테넌스 오버롤은 틀린 컨셉입니다. 그래서 그 50대에서 60대 뭐 적게는 20대 정도의 그 함정들을 네. 항상 수리를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는 왜 못하느냐. 네. 일본의 메인테넌스 기술이 한국을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코스트가 네. 한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오. 네. 제일 싼 데는 역시 중국인데요. 네. 중국에다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한국의 찬스가 훨씬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우리 위정자들이 어떠한 딜을 미국과 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근데 그 의문이 드는 게 지금 미국 쪽에서 그러니까 바이 아메리칸 정책 그러니까 이 미국이 자국산 제품을 우선적으로 뭐 사겠다 이런 정책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수출을 하는 것보다 어떤 미국 쪽에서 자체적으로 좀 유지 그 선박을 수리하거나 좀 만드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까?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미국이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리고 법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존슨 법이라고 해서 존슨 법에 의해서 미국에서 만드는 군함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서 못 만든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수정에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정에 들어가면은 메인테넌스부터 풀리기 시작해서 메인테넌스는 해외에서도 할 수 있고 네. 함정도 왜 그러냐 하면은 미국이 지금 생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비율로 비교를 하자 그러면은 중국이 1년에 3대의 함정을 만들 때 미국은 한 대를 만든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처지죠. 생산력 차이가 크네요.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과연 중국의 그 찍어내는 그 속도를 쫓아갈 수 있겠는가. 유일하게 중국을 빼놓고 그렇게 찍어낼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질적으로도 우리가 높고요. 질은 미국 거를 능가했고요. 세계에서 제일 좋은 함정이 세종대왕함입니다. 세종대왕함의 급을 3대씩 할 수 있는 거고 중국은 그거보다 훨씬 못한 함정들을 만드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그게 대단한 기술이냐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는 어디 있느냐? 생산 능력에 있습니다. 그래서 TSMC 같이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여러 가지 것들을 아마 우리가 재조명하고 다시 어떻게 refurbish, 어떻게 융합을 해서 그 새롭게 만들어서 세계 시장을 갈 것인가. 제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네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한다는 것 자체는 우리나라 시장을 봐서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5,200만 국민을 상대로 해서 마켓이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는 기업을 세울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 세계 시장을 향해서 세계의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 나라다. 네. 그리고 플랫폼, 여러 가지 플랫폼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게 우리나라는 사실 제조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을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차츰 풀어가기도 하겠지만 네. 바이오 산업 같은 경우에 바이오시밀락이라고 그래서 그 특허권이 다 끝난 네네. 것들을 대량 생산으로 해서 그 제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우리가 가장 빨리 정교하게 잘 만들 수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간다 그러면 우리의 먹거리가 다른 한 축이 또 생기는 거죠. 플랫폼 기업으로. 네. 그래서 많은 것들이 제조 능력들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창원만 가더라도 뭐 자동차도 부품을 생산하고 뭐 조선도 있고 뭐 그 근처에 울산도 여러 가지 공업이 발달돼 있는데 네. 그렇게 중공업부터 화학공업까지 다 같은 벨트에 있는 나라가 세계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근데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말씀해주신 뭐 그런 산업들을 좀 힘을 내서 이제 우리 경제의 어떤 수출도 더 많이 하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돼야 하는데 우리 군함 수출이 늘어나고 하는 건 뭐 당연히 좋긴 한데요. 그 만약 웃을 수만도 없는 게 이제 트럼프 당선인이 그 이전 정부에서부터 계속 이제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했는데 이 주한 미군 철수를 어떤 그 협상 카드로 활용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요, 주한미군은 북한 때문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 때문에 있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것 같고요. 네. 뭐 북한도 그 안에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네네. 미국의 입장으로 놓고 보면은 북한과 중국을 한꺼번에 묶어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러시아까지 같이 묶어서 사실 공산주의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독재주의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푸틴이 독재고 시진핑이 독재고 김정은이 독재이기 때문에 독재랑 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랑 민주 쪽의 자유우방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방위비를 늘려달라는 거 안 늘려달라고 하면 늘려주고 우리가 더 많은 것들을 택하면 됩니다. 그 어떤 그러면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요구해서 받아내야 될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MRO 같은 경우 네. 함대를 짓는 것 같은 경우 그 이상 우리가 받아내면 그거 주고도 남죠. 네. 그런 생각을 왜 안 하고 그냥 주는 것만 아까워하는지 그럴 필요는 사실 없다. 물론 그것도 딜 포인트로 들어가야 됩니다. 네. 뭐를 받아내면서 그걸 줄 것인지에 네.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